독서는 취미의 화원이다.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 낙도 없이 산다는 것은 인생으로서 일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낙을 삼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낙을 취할 수 있을까? 우선 낙이란 무엇이냐가 문제된다. 맹자의 말로 군자는 삼낙이 있다 하여 양친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탈 없이 지내는 것이 그 한 가지요. 쳐다보아서 하늘한테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서 사람에게 수치될 것이 없는 것이 그 둘째요. 천하의 수재들을 모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셋째 낙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낙은 누구나 다 누릴 수는 없는 것이요. 또 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천복을 기다려서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난득의 낙이라 하겠다.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을 인생 행락이라 하는 말이 있으니 이 행락 속에는 몇 가지나 있을 수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한다면 오락, 향락, 도락의 구별이 있을 듯하다. 박혁 등 잡기와 모든 유희, 스포츠는 이것을 오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락에는 준이 색인이 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다니는 성쉽다. 이 두 가지 낙도 인생으로서 요구하지 않는 바가 아니요. 또 반드시 경시하거나 제약시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요는 절조를 지키고 정도를 넘지 말면 그만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품격으로 생각한다면 그다지 고상한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지 아니할까. 그 중에서 소위 도락이라 할 것은 아무래도 격이 높고 아치를 찾을 수 있는 낙이 아닌가 한다. 그중 평범한식 도락으로 논지할지라도 다만 구복을 채우기 위한 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음식물의 설망정, 미라든지 아치라든지 풍류적인 무엇이 따르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도락을 이 세 가지 중에 최상급이라 하여 두자. 이러한 낙은 결국은 취미와 맥락이 통하는 것이어서 그 개인의 취미에 적응되는 것이면 곧 그 사람의 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취미란 것이 대체 형형색색이어서 각 개인의 인생관과 마찬가지로 다종다기할 것이요. 이와 같이 다단한 것을 어느 한 가지 물체나 행사에서 찾는다는 것은 연모구어의 비유로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이 요구에 수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독서다. 독서에 의하여서는 그것이 오락이 될런지 도락이 될런지 또 혹은 향락이 될런지 알 수 없으나 가장 다양다채하고 다각적인 취미를 독서 한 가지로 넉넉히 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독서는 백화요란한 취미의 화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는 성공의 첩경이다. 모든 성공은 근명과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은 이 밖에 새 지식과 새로운 기량을 요한다.
새로운 지식의 개척이 없이는 아무리 근면과 노력이 월등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취는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사업가들 모양으로 남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업으로 와 몰리게 되는 현상이니 밤낮 남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닐 뿐이지 무슨 수로 남보다 앞서는 또한 압도하는 성공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는가. 학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요. 정치가, 사업가와 기타, 농공, 상어 등 산업을 경영하는 실업가일지도 항상 쉬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섭취하여 기업의 조직에 그리고 운영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대성을 꿈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좋은 예로는 미국의 저명한 대실업가 록펠러, 포드, 카네기 등은 자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책이 손에서 떠날 사이가 없었다 하니 독서가 성공에 막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용이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밀수입이나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연출하여 서로 일시적인 소리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어찌 장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고한 사업의 기초가 될 이치가 허용될 것인가. 어떠한 사업에 큰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지식을 널리 탐구하기 위하여 모름지기 독서를 게을리 말 것이다. 독서는 생을 확대한다. 인생의 일생은 구원한 자연에 비하여 너무도 가엾은 미미한 존재다. 시간적으로 미미하고 공간적으로도 그러하다. 일생 동안을 부지런히 배우고 활동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힘이 미치는 범위는 극히 작은 세계에 국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제한을 초국할 수 있으니 고인과 면대하여 그 경해에 접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미래의 세계에 소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독서에 의한 축시법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또는 태양을 만지고 은하계를 더듬어서 우주의 구석구석을 규시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축지법을 독서에서 체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독서의 수단을 빌어서 금고육합을 종횡무진으로 활보할 수 있으니 이 짧은 인생에게 독서의 능력이 부여된 이 혜택이 얼마나 고마운 청복인가. 인생은 모름지기 이 청복을 흐뭇하게 누릴 것이다. 우리 앞 지척에 놓여있는 이 청복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